비싸도 고층 로열층 별로 없어도 현관 창고가 모두 없어도 복도 팬트리가 모두 없어도 향이 다양해도 동간의 거리가 가까워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아니라도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 시 불편한 문제가 있어도 경쟁률은 높고 넣을 사람은 넣는다. 안녕하세요. 미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소개합니다. 주로 평면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석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모델하우스 방문도 했답니다. 방문 후기도 중간마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 전용 보너스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 후기 추가 정보, 추천 위치와 타입, 당첨 전략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확인해 보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에서부터 22층까지 있다. 높이가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15개 동이고요. 총 세대수는 1045세대, 그 중에 일반 분양은 327세대를 뽑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8월로 예정입니다. 평면도 보니까요. 총 12개 평면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간 평면도도 38A, 42A 타입, 이런 타입들은 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84 타입 이상으로는 9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 물량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0.8, 0.9로 이루어져 있고 59 B 타입만 0.6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입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기름 뉴타운, 그리고 미안 뉴타운, 그리고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들이 좀 나름 장점들이 보이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넣을 분들은 넣고 기다렸다가 추후에 나오는 서울 단지들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가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넣는 것이 맞냐 안 넣는 것이 맞냐 맞다 틀리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A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싸도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각 타입별로의 최고 금액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좀 비싼데? 라는 게 좀 느껴지죠. 84 타입 이렇게 약 10억으로 나와져 있고 59 타입들은 7억 중반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부분은 바로 인근 아파트를 가볍게 확인하면 되겠죠. 주변의 입지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실거래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단지 주변에 이렇게 두 개의 아파트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미아동 레미안 미아 1차입니다. 계약일은 이렇게 적혀 있고 가격은 이렇게 있다. 전용 85 타입, 이번 단지의 84 타입의 가격 약 10억으로 나와져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8억 8천으로 찍혀 있다. 오히려 분양 가격이 더 좀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13층, 12층, 13층 이렇게 또 보면은 다 9억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아 2동 경남 아너스빌도 확인해 보면은 전용 84였고요. 작년 11월 3일에 4층이 8억 2천, 자 11층이 7월 달에 8억 4,700만원 정도, 9억이 확실히 안 넘는다. 그런데 여기는 9억이 넘는다. 이번 단지 같은 경우는 유독 가까운 주변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비싸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범위를 더 넓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바로 이 주변의 입지로만 생각을 했을 때 역과 가까운 아파트, 롯데마트랑 가까운 이 아파트 두 개 단지만 확인을 해보면은 비싸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싸게 나와 있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트 홈페이지에 보면은 9억이 넘는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종이 한 장 줍니다. 이렇게 59 타입 중도금 40% 대출 알선, 그리고 84 타입부터 9억이 넘는 이 타입들은
중도금 약 37% 정도 대출을 알선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59 타입 보면은 1400, 1500 정도로 나와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1900, 1950만원, 거의 뭐 2천만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112 타입 같은 경우는 2140만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코니 확장비 이 정도인데요. 궁금합니다. 다른 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비 다 됐고요. GS건설이 최근에 분양한 몇 개의 단지로만 비교를 간단하게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봉담자의 라피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천자이더 파크입니다. 자, 봉담자의 라피네 같은 경우는 자, 59 타입 이렇게 보면은 1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84 타입 이렇게 여러 개 많았는데 1000만원이 넘지 않거나 1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 큰 평수 100, 109 타입 같은 경우는 1400, 1600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천자이더 파크는 자, 59 타입 1200만원대, 테라스는 1000만원대네요. 84 타입 1400에서 1500만원대, 102, 107, 1100, 1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이 거의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전혀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가격이 그렇게 착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송도자이더 스타처럼 어마무시하게 발코니 확장비가 비싸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다행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긴 뭐 84 타입이 뭐 기본 3000 이상 책정이 되어 있죠. 고층, 로열층 별로 없어도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겠죠.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해 보면은요, 조합원분들이 중간층과 고층, 로열층들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 창고가 모두 없어도, 복도 팬트리가 모두 없어도, 그리고 향이 다양해도 특히나 동향, 서향, 북동향, 북서향, 북향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도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시겠고요. 별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간의 거리가 가까워도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이렇게 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좀 가깝다라는 거는 일조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망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간의 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 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아니라도 84 타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포베이 판상의 맛동풍, 방 4개, 봉담자의 라피네 84 타입, 방 4개, 포베이 판상의 맛동풍, 오포자의 디오브 84A 타입, 방 4개에다가 안에 베타룸까지 있다. 이천자이더 파크, 방 4개, 포베이 판상형 맛동풍, 이렇게 자이가 뽑은 평면도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3베이 판상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3개입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지 면적이 좁아서 3베이 또는 타워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물어보니 건설사와 조합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대지 면적은 한계가 있는데 그 면적 안에 최대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간의 거리를 조금 좁히고 4베이 판상형이 아니고 3베이 타워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만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평면도 구조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 불편한 문제가 있어도 모집 공고문에 보면은요, 59 타입 이하의 다용도실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공간 사이즈를 잘 확인하고 설치하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요, 59 타입 미만이 아니고요, 59 타입 이하입니다. 59 타입도 이렇게 공간이 좁다고? 그 생각에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59A 타입 다용도실 화면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직렬로 배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의 폭이 너무 좁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닫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 제가 직접 손으로 대봤는데 창문이 닫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 배치로 사용한다라면은 창문의 간섭뿐만 아니라 열고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서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59 타입부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 59 타입이 4개이기 때문에 각 타입별로의 다용도실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